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 중국문학사 1 수업을 맡은 당윤희입니다. 이 수업은 전공 수업이고 시대별로 문학작품을 읽는 수업인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강의하게 돼서 무척 아쉽고 하루빨리 다들 건강해져서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주차 작품 소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전체 수업을 들으면서 중국의 경전 중에 삼경이라고 불리는 문헌들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그리고 중국의 신화를 기록한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봅시다. 중국에서 역사서이지만 문학서로도 읽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책들인지 어떤 문헌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시경이라고 하는 문헌은 중국의 고대 경전 중에 삼경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입니다. 시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문헌에는 시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경은 중국 최초의 시가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중국 최초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된 시가들이 실려 있을까요? 알려지기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쯤에 서주 시기부터 춘추 시기까지 500년간 민간에서 전송되었던 시가가 수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춘추 시기 중반에 공자님께서 전해 내려오는 민가들을 정리하여서 시경으로 수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죠. 전체 305편의 시는 풍아송으로 나뉘는데 풍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를 15개 지역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각각 수록해서 국풍이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아와 송은 지배층 문인들이 지어서 조정의 연회나 제사에 사용하던 노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풍화송으로 대표되는 시경은 당시 황화 문명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분포된 나라들에서 유행하던 시가이기 때문에 이 시경은 북방문학을 대표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서 시경의 시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시경에 국풍이 실려 있는 민가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풍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간의 서정과 감성을 노래한 민간 가요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같이 볼 작품은 왕풍의 채갈이란 작품이네요. 채갈은 말 그대로 치 캐는 아가씨란 뜻이죠. 작품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저 치 캐는 아가씨, 저 대수 캐는 아가씨, 저 수 캐는 아가씨 이렇게 아가씨가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그리고 3달이나 못 본 듯, 9달이나 못 본 듯, 3년이나 못 본 듯 이렇게 못 본 시간이 점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리듬감이 살아나는 것은 이 민간가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가씨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가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 다음으로 보시죠. 계속해서 상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서는 서 또는 서경이라고도 하고 중국 최초의 산문집입니다. 아까 시경이 중국 최초의 시가집이었다고 하면 이 상서는 가장 오래된 산문집이고 상고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사관들의 기록을 춘추 시기에 공자가 편찬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더 권위가 있지요. 주로 내용은 정치를 하고 교화를 하고 어떻게 정권을 이어받았는가 하는 역사와 당시 제도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이 책의 기록들은 중국 역사 시기에 가장 오래된 왕조라고 하는 우서, 하서, 상서, 주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 우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볼 내용은 주서에 실려 있는 무일편입니다. 무일편은 주공이 조카 성왕에게 안일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자신을 닦아나가고 정치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첫머리에 군자는 편안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네요. 그리고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거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중국 고대의 삼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 책이 바로 이 주역입니다. 주역은 말 그대로 주나라 시대의 역이라는 뜻이지요. 이 역이라는 것은 원래 도마뱀의 일종을 상형한 상형문자입니다. 도마뱀이 주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종류가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카멜레온이죠. 이 카멜레온이 색깔이 바뀌는 것에 착안해서 바뀌다, 변화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이 역자입니다. 주나라 시대의 역이라고 하는 이 주역은 사실은 복서의 책입니다. 즉, 점을 치고 그 점을 통해서 길흉을 알아내고자 하는 점술과 관련된 책이죠. 이 역이 왜 길흉과 관련된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이 역은 계속 변화하고 바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낳게 되고 생겨지기도 하는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생명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의 질서인 도와 통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역의 도는 자연계의 변화 법칙이며 규범 원리로서 이 역의 의미를 자연계의 변화하는 과정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이 주역이 더 많이 연구되고 철학서로 승격이 되어지는데 다음에서 주역의 간단한 괴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에서는 우리는 점을 치는 것을 자세히 배우진 않겠지만 주역의 형성 요소와 그 문화사적 의미를 배우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주역에는 양과 음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효가 있고 이 두 개의 효를 합친 8개가 있습니다. 8개는 순서대로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 중에 건괴하고 곤괴, 감괴하고 리괴는 태극기에도 있는 것이라서 여러분도 익숙할 것 같네요. 이 건곤감리는 또 자연물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과 연관이 되어 있죠. 건은 하늘이고 곤은 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은 물이고 리는 이 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8개는 삼라만상의 중요한 요소들을 서로 연결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괴는 그 괴사에서 건괴의 덕은 한없이 크고 널리 형통하며 이롭고 바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은 넓고 크고
바르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덕을 지녔다 하는 뜻입니다. 주역은 수업 시간에 더 공부해 봅시다.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